자, 아무튼 요렇게 앞으로 카나다하고의 산업적인 지형점이 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뭐 사방에서 지금 카타르도 한국에 왔었고. 카타르도 얼마 전에 와서 엊그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카나다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사우디 사령관이 비행기 보러 왔어요, 또. 네. 참, 이렇게 손님들이 찾아와니, 왠지 아세요? 문지방이 붙어 있을 시간이 없네요. 안녕하십니까. 천연가스 아가씨입니다. 두쫑크 아가씨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하니까 사우디가 안녕하십니까. 사우디 아가씨 왔습니다. 이러고 지금 온 거예요. 관련한 내용 기사 정리하고, 그럼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랑 겹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씻어드리겠습니다. 사우디 공군사령관 일행이 카이 본사를 방문해서 KF-21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실제 기동 시연을 관람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의 첨단 항공기 개발 역량과 안정적인 후속 지원, 교육 훈련 체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카이는 단순 기체 판매를 넘어서서 사우디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에 맞춘 현지 산업 협력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KF-21에 4.5세대, 5세대에 관심이 있는 거고,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네, 캐나다는 어떤 아가씨냐고요? 목재 안녕하십니까. 단풍 아가씨 캐나다입니다. 정확하네. 네, 단풍 아가씨, 지금 우리가 방문해서 왔고요. 자, 아무튼 이 사우디는 이미 미국한테서 KF-35를 100대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인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계약금을 줘놨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받아야 돼서 5세대 전투기에 대해서만큼은 갈증이 그만큼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를 사우디가 언제 받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면 보잉이 지금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이 50대에서 6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네들 말로. 그러니까 미군에 납품해야 될 것도 많이 밀려 있고요. 그거 끝나고 사우디 주려고 하면 저게 30년에 가능할지 35년에 가능할지 아무도 몰라요. 뭐 대만이나 이런 데는 돌아갈 저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5세대는 KF-35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가는데,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이 스텔스기로 불리는 5세대 전투기 개발을 뛰어넘어서 6세대 전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6세대 전투기는 개념이 뭐냐? 일단 기본빵으로 스텔스는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전자전을 담당할 수 있는 비행기가 6세대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전투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전투형 드론들을 한 5대에서 20대 정도를 달고 얘네들을 데리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무인기하고 연동도 되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또 탑재되는 이런 거. 그래서 혼자 전투도 가능하지만 이 편대를 끌고 다니면서 혼자서 20, 30대를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말 그대로 IT 기술의 정점에 있는 비행기가 6세대 전투기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 내지는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중국하고 미국뿐입니다. 미국 보잉이 세계 최초의 6세대 전투기로 불릴 F-47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해에 이 F-47 9월에 첫 기체 제작이 시작이 됐고요. 미 공군은 2028년에 이 F-47의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F-35도 원래는 1900년대 후반에 나온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계획은. 근데 막상 어떻게 됐죠? 20년 더 걸렸어요, 지금. 근데 아직도 100대를 못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엔 최소한 2035년 넘어가야 어느 정도 실전 테스트가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미국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리고 일본하고 유럽은 서로 돈을 합쳐가지고 지금 6세대를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체 모형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증명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우디가 대한민국하고 6세대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나라는 스텔스 기능부터 전자전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기초 기술이. 이걸 비행기에다가 접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엔진입니다. 왜냐하면 이 6세대 전투기는 아마 레이저 무기도 달고, 그러니까 무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무장이 중심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비행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이 일종의 컨트롤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레이더도 고사양해야 되고 안에 컴퓨터도 고사양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들을 엄청나게 실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의 슈퍼컴퓨터 수준의 조종 장치들을 실어야 돼요. 전투기 안에. 대박. 그래야 그 많은 것들을 다 실시간적으로 쉽게 말해 20대에 들어오는 모든 정찰 정보 자산을 보고 거기에 대응해갖고 실직을 AI가 판단을 해서 동시 공격을 선정을 하고 이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슈퍼컴퓨터 한 대를 전투기에다 실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 그걸 구동시킬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만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이브리드형 이 터빈 엔진이 필요한 거예요. 즉 터빈 엔진이 돌려서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추력도 얻지만 그 과정 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전력들을 실시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엔진을 현재 하나 시스템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터빈 엔진들을 만들어서 1차 공개를 했어요. 현재 만들어진 엔진은 4,500kW 정도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엔진을 이미 만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비행기는 못 쓰니까 비행기는 약하니까 드론이라든지 무인기에다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 기술을 제휴해서 쓰겠다라고 승인을 받아놓고 있을 정도로 실용화가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만든 가오리 X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무인기들 또는 보조기들한테 이 엔진이 쓰일 건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거를 개량시켜 갖고 4배 정도의 전기를 더 만들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구현했던 6세대 전투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스텔스는 우리 자체 스텔스 도료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레이더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초고성능 칩들도 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은 부품하고 이 기술들이 여러 회사를 통해 가지고 각자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요걸 통합하기만 하면 6세대 전투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거기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이제 일단 미국 의존을 탈피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우디가 그렇지. 지금 계속 미국산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뭐 무기 수출 제한한다든지 각자의 공급이 지연된다든지 업그레이드 승인을 막 정치화해가지고 이거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셧다운 스위치를 갖고 있다는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기술 이전에 극도로 폐쇄적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런 거를 그냥 건네줘요. 기술도 다 해주겠다는 해주고. 거예요. 중요한 건 그만큼 우리는 자신이 있다는 거지. 뭐냐면 그렇지. 야, 니들이 해봐 했는데 중요한 건 걔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도 우리처럼 못 만든다는 거지. 대만 보세요. 우리한테 잠수함 기술을 훔쳐갖고 지네 국산 잠수함 만들었잖아. 네. 석 달째 바닷속 감행을 못해요. 물 들어와서요. 들어가기만 하면 새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한국이. 그래, 맞아. 생각해보면은, 우리 한 반에 50명, 60명 학생들 앉혀놓고 선생님이 다 공부하는 방법 알려줬거든. 근데
거기서 잘하는 애들만 잘하잖아. 그렇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은 아무리 참고서를 갖다 주고 정답지를 해설서를 줘도 몰라. 안 되는 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고 하면 한 명만 똑똑하거나 교사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 팀이 다 똑똑해야 되는 거야.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이 다 똑똑해야 그게 된다고. 그게 이게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가 이제 수니파의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사우디가 수니파의 제일 형님이에요. 그래서 맨날 아랍에미리트를 꼬봉처럼 부리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아랍에미리트가 우린 더 이상 사우디의 꼬봉으로 살 생각이 없어라는 시점이 생겼어요. 사실 최근 몇 년에 그 부분이 확실히 두드러졌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사우디는 자국민들이 과학기라든지 의료기술이라든지 최첨단 산업과 관련된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일단 여성들한테도 그걸 열어놨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이 그걸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차이가 뭐냐면 사우디는 다 외주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데려와서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아랍에미리트는 자체 국민들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중동 국가에서 제일 먼저 인공위성 띄웠잖아요. 그 지기술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담당한 수장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우디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를 우리가 6세대 전투기의 파트너로 선정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깡통들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이 새 나갈 염려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사우디 우리랑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미국하고 동맹이지만 경제 협력은 또 중국하고 하고 있고 에너지는 또 러시아하고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뭘 사든 눈치를 봐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는 군사 패권국도 아니고 겉으로는. 그리고 전쟁 외국- 중이라 얼마든지 무기를 만들어도 돼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소탄하고 백린탄 같은 생산 금지된 무기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린 전쟁 중이니까. 군사 패권국도 아니고 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교적 충돌 리스크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상대다. 전 세계에. 그래서 KF 2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후발주자잖아요. 라팔이라든지 F-35는 조금 더 앞선 기종이긴 하지만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딴 데서 그 기술을 어떻게든 훔쳐보려고 인도네시아, 터키 막 이런 데들이 우리 거 훔쳐다가 어떻게 접종해보려고 열심히 짱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나가서 생산 공장을 차린다고 하면 꼭 스파이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작정을 하고 현지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전차 공장을 세우든 자주포 공장에서 포탄 공장을 세우든 꼭 스파이들이 기술을 빼내려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달라들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감안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우린 그보다도 앞선 기술들을 개발해서 실용화를 해나갈 거기 때문에 옛날 기술은 훔쳐가라고 열어주는 건데 이 6세대 전투기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고 가장 먼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못 믿어, 사실은. 근데 지금 무주공산에 사우디에서 이 공장을 하고 연구소를 하고 작정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애들은 산업 스파이가 없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사막 모자 쓰고 오는 애들 중에 뭔가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 보내서 산업 스파이를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뭘 빼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아랍 애들은. 그냥 한국이 다 알아서 하세요. 청구서 내시면 전부 다 결제만 깔쌈하게 해드릴게요. 돈만 좀 쓸 줄 이런 알았지. 거거든. 돈만 쓸 줄 그래서 알았지. 너무 호구라서 좋은 거예요. 기술 도둑질을 당할 염려가 제일 덜한 국가라는 거죠. 아무튼 이래서 앞으로 KF-21 이 본체를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가 유일하게 이 복자라 그래갖고 두 사람이 타는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괜히 두 사람을 태운 게 아니라 뒤에 타는 사람은 전자전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전자전 전용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복자기로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진짜 6세대가 되게 되면 그거를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AI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이 아니고 그 역할을 AI가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싼 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운전 안 시킵니다. 그냥 기계가 그렇죠. 지가 알아서 하게끔 하고 밑에 지상에서 요걸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우디하고의 협력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 투자해봐야 나중에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는 걸 알아. 근데 한국에다 투자하면 6세대 전자전기를 확보한 기술을 가진 국가, 생산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KF-21은 뭐 나오면 뭐 내가 몇 대 살 수도 있지만 이런 개념이겠지만 6세대 개발에 대해서는 올인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꾸 사우디는 무슨 아가씨냐고 그러는데 사우디는 아람코 아가씨입니다. 돈 많은 아가씨라고 합시다. 네, 그게 핵심이 아람코 그 소위 사우디의 석유 국영 기업이잖아요. 거기가 돈줄이기 때문에 아람코 아가씨입니다. 자, 그래서 싱가포르 에어쇼와 사우디에서 국제 방위 박람회가 열립니다. 아마 여기에 엄청난 우리 국내 방위 기업들이, 방산 기업들이 참여를 할 거고요. 거기에 또 우리 블랙 이글스 시범단이 가서 이제 시범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원주에서 출발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비행기 기름 넣어달라 그랬더니 일본이 거절했어요. 거절했잖아요. 니들 독일 아니 독도 하늘가 상공 갔다 왔지? 그래서 안 넣어줄 거야. 근데 이번에는 정말 친절하게 공군 기지를 열고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기름도 넣어주고 한 4시간 이상을 실제 기체를 보면서 협의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숨은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일본도 차세대 전투기를 양산을 해야 되면 파일럿을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지금 그 훈련기를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요게 T3라고 미제 보잉 훈련기인데 요게 88년도에 만든 거예요. 계기판이 아날로그야.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는 시계바늘 돌아가는 구역이에요. 근데 일본이 이거를 갖다가 원래 자체적으로 훈련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T-50 만들었잖아. 못 만든 거야. 그래서 보잉한테 만들어 달라고 계속 훈련기 언제 나와요? 지금 이제 T8이거든요. 이게 좀 T7이거든요. 올라가가지고 지금 보잉 최신 저기 항공기 언제 나오나요? 훈련기 언제 나오냐요? 자꾸 물어보는데 보잉 입장에서는 그거 몇 푼 안 하는 거 뭐 그거 언제면 나 지금 다른 것도 만들 거 많은데 훈련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이거 개발해서 생산할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보잉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보잉이 태세를 바꾼 거죠. 그래서 한국의 T-50을 받아다가 라이센스를 메이드 인 US로 붙이고 그거를 일본에 수출해주는 조건으로 일종의 우리한테 30% 지분 떼주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사가지. 자존심 상하잖아. 자존심 상해서 30%를 더 내고 사는 거예요? 30%를 더 내고 미국 쪽에서 보증을 받고 사겠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 훈련기가 딱 오니까 일본 조종사들이나 항공 전문가들이 다 와갖고 블랙 이글스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같은 기종이거든. 요거 속도 잘 나가요. 이거 브레이크 잘 들어. 이러면서 그거를 열심히 물어보고 있는 거야. 한번 만져봐도 돼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와, 한국사는 가죽 시트가 이 레자인가 봐요. 막 이러면서 그걸 열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없으면 F-35를 받으면 뭐 하냐고. 조종사를 양성을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T-50 같은 경우에 가장 F-16이라든지 F-35하고 비슷한 형태의 조정관 내지는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T-50으로 공부하면은 그냥 F-35 쉽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우리하고는 있거든요. 미국 기술로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한국을 통한 미국에서의 훈련기 우회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보잉은 한국에서 3,000대 이상의 훈련기를 그런 방식으로 받아가지고 미국하고 연결돼 있는 국가들한테 팔겠다라고 하는 정말
갖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보잉한테 다 이거 판매를 넘겨줄 이유가 뭐 있어? 예전 같으면 한국 비행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보잉이라고 하는 일종의 큰 업체가 붙어서 그에 맞춰가지고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를 요구를 받았지만 지금은 뭐 KF-21도 사겠다고 사방에서 지금 아직 우리는 실전 배치도 안 했는데 심지어 아직 블록2 그러니까 지상 공격용 그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뽕이 막 팍팍 차오르는데 어찌 됐거나 이제 일본 애들이 이번에 이걸 보고 우리 블랙 이글스 그 비행기들을 보고 군수 협정이라도 좀 한일 간에 군수 협정이라도 좀 맺읍시다라고 제안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정하게 거절을 해야 되겠죠.